오트 슈이치라는 이 의사죠. 정신과 의사인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최근에 제가 읽다가요. 생각이 나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분들이 주로 하는 후회를 쭉 나열해 둔 책이에요. 생각거리도 되게 많고요. 울림도 많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진짜 하고 싶은 일 그걸 못한 후에 나쁜 짓에 손을 댄 것에 대한 후에 찐 연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에 등등 25가지가 쓰여져 있는데요. 모두 우리에게 해당한다고 읽을 때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생각하는 후회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사실 우리는 후회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표면에 나오지 않고 무의식처럼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큰일입니다. 책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해석도 잘 되고요. 교훈도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후회의 세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만병의 좀 근원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요. 후회 정리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거 듣고 무의식적 후회 상태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 이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제가 오늘 후회를 정리하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후회를 정리하려면요. 현재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그 후회의 영역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떠올리시는 거.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대체로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한 거. 그래서 좀 나는 평생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갖고 산 거. 이거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칩니다. 또 하나 직업 선택. 이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은 좀 미숙할 때 우연 뭐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직업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근본적인 후회 같은 거로 와닿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또 하나 있죠. 결혼. 가정 꾸린 거. 이 결혼도 정말 사랑해서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요소의 합에 의해서 또 우연 등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중간중간 우리가 후회를 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후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 삶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영역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후회가 무의식적으로 현재 나에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여러분들 금물은 그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책임이야. 그래서 결국은 나의 문제고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참 못난 것이야. 뭐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 완전히 금물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죠? 세상의 모든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나의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쭉 되돌아봐도 여러분들도 쭉 되돌아보면 항상 그럴 텐데요. 제가 완전한 나의 의지로 그것을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거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은요. 세상이라는 게 작동을 해요. 사회죠. 그 사회의 구조라든지 또는 사회의식, 윤리 이런 것들이 배경에서 우리를 옥죄기도 하고 그것이 조건 지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족도 엄청 작용을 하죠. 제가 그래서 엄마의 삶을 산다 이런 용어를 자주 씁니다. 페르소나죠. 엄마가 요구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좇아서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연히 강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을 한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연한 무엇인가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퍽 하고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가 그 결정을 하고 현재의 나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작동한다는 거. 이거 우리 너무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나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러나 나만의 선택은 아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어. 그것이 나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의 합력이다.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요.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에 의해서 해결의 방책 같은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 방식을 여러분들은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후회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후회 요소는 조금 부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긍정 요소들이 현재 나에게 작동을 하는데 후회 요소만 자꾸 생각이 나요. 또 그것은 무의식에 계속 쌓여 있어서 그것이 어떤 감각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가 자꾸 어둡게 생각하고 우리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무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회의 부정적 요소, 이게 사실 엄청 사이즈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사이즈가 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아도 현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를 정리할 때요, 제가 생각의 프로세스를 한번 좀 정립해 보세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과거에 공부한 거, 또 내가 직업을 선택한 거, 나의 가정, 여기에 대해서 내가 후회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이해의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제가 나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와 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 온 것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단계죠. 이 이해를 한 다음에 의미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의미 해석이 결국은 우리가 후회를 정리하는 그런 핵심이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는 그 후회의 지점을 나의 어떤 생각의 변화와 행위의 방향 같은 것으로 치환해서 이제는 문제 해결을 하는 쪽으로 내가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 의미 해석, 생각과 행위의 방향, 이 세 가지 프로세스를 꼭 거치라는 겁니다. 특히요, 의미 해석이 엄청 중요해요. 이 의미 해석을 할 때 그 선택으로 나에게 무엇이 형성되었나, 이게 부정적인 형성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형성일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불만인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시라는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후회 정리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치자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공부를 중간 정도 해서, 아니면 나는 공부를 정말 못해서, 아니면 나는 공부를 꽤 잘했어. 그래도 그게 다 우리에게 후회로 남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엄청난 서열 사회죠. 저는 정말 이거 지긋지긋한 우리 국민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드는 정말 나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서열에 의한 서열 사회 말이에요. 자, 그 기준에서 보면 한국에서 3%나 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중고등학교 때 자기의 공부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후회감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내가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역시 세상, 사회의 영향이라는 범주 안에 있죠. 나의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이것이 나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다가 어릴 때부터 나에게 형성되어 왔던 나의 기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또는 열심히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나의 선택들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덧대어져서 내 중고등학교 시절의 공부의 수준 같은 거를 결정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이해의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나는 이런 요소들이 작동을 해서 공부가 중위권 정도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의 공부의 수준에 의해서 그 이후에 나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용하셔야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적어보시라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들도 구체적으로 써보시고요. 그래도 그때 나의 공부의 그런 수준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들이 있어. 이것도 발견하셔서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의 그런 공부의 수준에 의해서 나의 친구 관계들이 맺어졌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엄청난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어. 또는 공부에만 내가 완전히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또 있었어. 기타 등등. 나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 책은 엄청 읽었어. 긍정적인 영향일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해보시고 그 현재 자기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 이걸 우리 자기 수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를 쳐다보면서 너무 부러워, 나 그 친구랑 똑같이 해야 돼, 이거는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후회의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한 상태에서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자기 수용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수용을 하게 되면요, 관계의 차원에서 또는 현재 나의 능력의 차원에서 또 공부 이외의 차원에서 그리고 기질상의 문제에서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네 하고 행위의 방향성 같은 것을, 공부에 대한 자기의 무의식적 후회를 잘 정돈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설정해 보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 하고요, 또 쭉 시간이 지나서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의 공부, 그게 아직도 후회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 해석, 그리고 생각의 방향이라든지 행위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메모를 하시지 않습니까? 후회 정리할 수 있어요.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것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직업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 수 있겠네요. 직업 선택, 우리가 태어나서 직업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처음 해보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현재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업 선택 그 자체에 대해서도 무의식적 후회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직업 선택을 후회하는 그런 측면이 정신에 계속 작동을 하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기쁘게 일을 하겠어요? 자꾸 다른 데를 보고 자기를 비하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가 십상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우선 이해의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의 사회 상황 또는 내가 처한 상황 또는 일반적인 윤리의식, 직업의 귀천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들, 이런 게 작동을 하죠. 제일 크게 작동하는 거, 가족들의 요구, 가족들의 바램, 이런 것들이 제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당시에 나의 능력, 이런 것도 물론 영향을 미치고요. 또 우연적 요소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작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메모를 해봤어요. 해석의 단계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경제 상태가 내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들, 내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도 메모해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죠. 사람의 측면에서, 또 경험의 측면에서, 또 현재 내 몸에 쌓여 있는 어떤 지점의 능력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를 한다고요? 네, 자기 수용을 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의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요, 나의 현재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현재 인식을 정확히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가 후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나의 무의식적 후회를 없애기 위해서 정리를 쭉 해봤더니 나는 새로운 직업으로 지금 과감하게 나가야 될 때네. 이렇게 방향을 정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방향을 정하시면 제가 뭘 하라고 했다고요? 네, 병행의 삶을 하셔야 돼요. 그냥 퍽 이직을 해서는 안 되고요. 병행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나다움을 찾고 노력을 한 상태에서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살리고 뭘 죽여야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직업 선택 이후에 현재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설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도 있죠. 결혼. 이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결혼이라는 것도 우연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세상의 모양새가 거기에 작동을 하고요. 우리 가족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연한 어떤 만남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거기에 내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배우자가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해도요, 아주 가끔 후회를 해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후회감이 우리한테 이 매직에서 이 무의식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이런 독버섯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요소건 큰 요소건, 나는 정말 이 사람이랑 만난 것은 악연이야, 아주 보기 싫어서 미치겠어, 이런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면 그 부정적 생각을 하게 하는 요소들을 쭉 찾는 거,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석적 작업들이죠. 자식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저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해, 이런 순간들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것의 구체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써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영향도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싫은 게 너무 강하신 분들 있죠. 이거 써보시면 깜짝 놀라는데 싫은 것의 사이즈보다 좋은 것의 사이즈가 특히 종류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두면 우리가 후회하는 것을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단초 같은 게 발견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과 행동의 방향 같은 거를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후회를 가끔 이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써보세요. 그리고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작은 사이즈의 후회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불행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만든 거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적인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 전체를 조금씩 개선해 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